학생이 적발된 학급에서는 담임교사를 앞으로 불러냈습니다. 김 교장은 학생 지도를 소홀히 했다면서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회초리로 담임교사의 엉덩이를 한두 대 때렸습니다. 그날 김 교장에게 체벌을 받은 교사는 모두 7명, 여교사도 2명 있었습니다. 담임이 이제 안 되시면은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 갖다가 학생들 있는 데서 한번 결제해서 통제를 하시겠다라고 이제 공표를 하셨었어요. 회의 때 한번 네, 계속. 지난 1962년 부인과 함께 학교를 설립하고 지난 40년 동안 줄곧 교장을 맡아온 김 교장의 나이는 올해 82. 교사들이 교장의 회초리 체벌을 문제 삼으며 반발하자 교장은 교사들에게 사과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파문이 계속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감사를 벌였고 재단 측에 중징계를 권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를 심각한 교권 침해 사례로 판단하고 해당 학교장에 대해 중징계할 것을 학교 재단 측에 요구할 방침입니다. 사립학교는 인사와 징계의 권한이 전적으로 재단에 있습니다. 교장의 부인이 재단 이사장이기 때문에 얼마나 엄정한 처벌이 나올지는 의문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명절 대목을 노린 사기 판매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열차표에서부터 추석 선물, 또 상품권까지 그 대상도 다양한데 지나치게 싸게 팔면 일단 의심해 봐야 합니다. 양효걸 기자입니다. 김모 씨는 지난주 금요일 인터넷을 검색하다 추석 상품권을 10% 싸게 판다는 개인 카페를 발견했습니다. 50여만 원을 카페 운영자의 계좌로 보냈지만 그제 확인했더니 운영자는 이미 종적을 감춘 뒤였습니다. 조금이라도 고마웠던 마음으로 보답하려고 짠해서 상품권을 사려고 했던 건데. 카페 운영자는 잠적 직전까지 전화를 돌려 신청자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지난주 열차표 매매를 중개하는 개인 사이트에서 시중가보다 15% 싼 값에 귀성 열차표를 예매했던 고모 씨 역시 돈만 날렸습니다. 아무래도 표가 없으니까 안타까움 내려가야 되지. 누구한테나 명절은 소중하니까. 판매자는 서울 부산 간 KTX 2장을 판다고 글을 띄운 뒤 60여 명으로부터 200만 원을 받아 잠적했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5년간 설과 추석이 있는 달의 경우 전자상거래 사기 피해 신고가 보통 때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하지만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거래하다 사기를 당하면 보상받을 길이 없습니다. 카페의 특성상 사적인 공간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모든 것을 규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검증 사이트를 통해 판매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 결제 같은 공인된 거래 시스템을 이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관계 당국은 추석을 앞두고 사기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며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양효걸입니다. 대형마트나 대기업이 운영하는 슈퍼마켓, 이른바 SSM 때문에 동네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적지 않은데 구체적으로 그 피해 실태가 어느 정도인지 정부가 조사한 보고서를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 먼저 김현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강서구 방화동에 들어선 대기업 계열 SSM 롯데슈퍼입니다. 길 건너에서 동네 슈퍼를 하던 김현우 씨의 삶을 1년 만에 바꿔놨습니다. 가게는 망했고 종업원 서너 명을 뒀던 사장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립니다. 250 팔던 게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자신감이 있어야지 밀고 나가든지 하지.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버리니까. MBC가 입수한 중소상인 피해 현황 보고서입니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6월 서울, 인천, 청주 세 지역의 동네 가게 452곳을 조사한 결과 2억 2천만 원이던 가게당 연평균 매출액은 주변에 대형마트나 SSM이 들어온 지 3년 만에 7천만 원, 3분의 1이 줄었습니다. 첫 해 매출 감소는 13%였지만 매년 갈수록 불어 회복이 어려운 상태가 됐습니다. 고객 수도 가게당 하루 평균 78명에서 47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슈퍼뿐 아니라 반찬 가게, 떡집, 정육점, 음식점 가릴 것 없이 타격을 입었고 작은 가게일수록 치명적이었습니다. 나한테 지장 주니까 원망스럽지. 사실은 안 그렇겠어요. 저게 롯데가 뭐 백화점이 있다 뭐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살았지 마트가 근데 왜 생기냐고 내가 물어도 봤어요. 이 조사는 막연한 추정이 아니라
대형 유통업체들이 영세 상인들의 생계를 실제로 얼마나 위협하는지를 입증한 정부 차원의 첫 보고서입니다. 대책이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현국입니다. 네, 이런 소규모 동네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이 이를 교묘하게 피해가고 있어 사실상 무용지물입니다. 현영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직영점은 동네 상인들이 사업 조정 신청을 내면 영업 시기와 품목의 규제를 받습니다. 신청이 1년 사이 200건 넘었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대기업들은 가맹점형 슈퍼마켓을 내고 있습니다. 주인이 따로 있어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올 들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16곳, GS 슈퍼가 9곳, 직영점을 가맹점으로 바꿨습니다. 한 가맹점의 등기부 등본을 떼봤습니다. 전세권이 가게 주인이 아닌 본사 앞으로 설정돼 있어 지분의 80%가 대기업 소유입니다. 다른 곳도 대부분 사정은 마찬가지. 업체 측은 사업 모델일 뿐이라고 합니다. 1억 9,800만 원의 이제 가맹 비용을 부담을 하면 나머지 임차 비용 이런 것들을 저희가 다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무늬만 가맹점인 편법 영업을 막기 위해 가맹점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이 지난 4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통상마찰을 우려하는 외교통상부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SSM이나 대형마트에 이런 규제가 또 WTO에 위반됐다는 그런 사례도 없습니다. 또 유럽 각국에서도 이미 이 SSM이나 대형마트에 대해서 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친서민 정책, 공정사회 이런 건 말로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피부에 닿는 그런 정책을 펴주셔야죠. 여야는 다음 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현영준입니다. 커피 전문점이나 패밀리 레스토랑이 매장 내 편집 음반을 트는 것은 저작권 침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런 매장들 한두 곳이 아니죠. 파장이 예상됩니다. 전준홍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의 한 스타벅스 매장입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 손님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곳에 흐르는 음악은 커피 판매점을 위해 한 음반업체가 매장 분위기에 맞는 곡을 엄선해 편집한 겁니다. 이 음반이 외부로 판매되진 않지만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은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결했지만 2심인 서울고등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매장에서 시중에서 파는 음반을 트는 것은 음반 구입비에 이미 공연권료가 포함돼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좋은 곡을 골라 새로 음반을 만들었다면 공연권료가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겁니다. 따라서 공연권료를 내지 않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 CD는 판매용 음반에 해당하지 않고 음악 저작물에 대한 공연권을 인정하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사례입니다. 스타벅스는 음반 제작업체를 통해 저작권료를 모두 냈다며 상고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곡에 한해서 예외가 인정된다라는 취지로 저희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국내법을 준수하면서 항상 좋은 음악 CD를 제공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는 대부분 편집 음반을 사용하고 있어 대법원 판결에 따라 PB가 엇갈리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전준호입니다. 우리 여자 축구가 또 2를 냈습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 이어서 이번에는 17세 이하 여자 청소년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8강에 올랐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여민지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받아 김나리가 깔끔한 헤딩 선제골을 뽑아냅니다. 멕시코의 반격에 한 골을 내주긴 했지만 이번엔 여민지가 직접 골을 터뜨리며 바로 분위기를 뒤집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후반 들어 김다혜가 수비수 2명을 제치고 멋진 추가골을 뽑아낸 데 이어 이유나가 쐐기골까지 꽂아 넣으며 멕시코를 4대1로 꺾었습니다. 2연승으로 승점 6점을 확보한 우리나라는 독일과의 남은 경기 결과에 상관없이 8강 진출을 확정했습니다. 2년 전 뉴질랜드 대회에 이어 2회 연속 8강 진출입니다. 리틀 지소연으로 불리는 여민지는 무릎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도 남아공과의 1차전에서 2골을 몰아친 데 이어 오늘 경기에서도 한 골 한 도움의 맹활약을 펼치며
이번 대회 스타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지난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3위에 올랐던 언니들의 돌풍에 이어 이번에는 동생들이 사상 첫 피파 주관대회 우승까지 노리며 새로운 역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대회 챔피언 북한은 칠레를 3대 0으로 완파하고 1승 1패를 기록했습니다. MBC 뉴스 조윤정입니다. 김치에서 비만 억제 효과를 가진 유산균이 처음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김치 많이 먹으면 살이 안 찐다는 얘기인데요. 김치 몸값이 껑충 뛰게 생겼습니다. 정승혜 기자입니다. 한국인의 밥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김치. 항상 먹죠. 매일 밥상에 김치 없으면 안 되죠. 김치 빼면 뭐가 있겠어요. 반찬이. 그렇죠? 제일 좋은 게 김치잖아요. 옛날부터. 김치에 많은 유산균이 비만을 예방하는 오르니틴이란 물질을 만든다는 사실을 우석대 연구팀이 처음으로 밝혀냈습니다. 오르니틴은 비만 예방과 함께 주름살 개선 등 피부 미용 효과와 간 기능 개선 효과가 있어 미국 등에서는 식의약품 소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항비만 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고 지방산이나 지방의 생성과 관련된 효소나 단백질의 그런 유전자의 수준을 낮춰줌으로써 오르니틴을 만드는 유산균은 천일염에서도 발견됐습니다. 천일염으로 절인 배추로 김치를 만들면 유산균이 더 많아져 비만 예방 효과도 증대되고 김치의 맛도 살릴 수 있습니다. 천일염을 쓰면 이게 미네랄이 풍부하거든요. 그래서 배추를 절였을 때 염도도 적당해서 아삭거리고 맛이 있어요. 김치와 천일염의 비만 억제 효과가 입증됨에 따라서 국내 소비와 수출이 늘어나고 기능성 미용식품 개발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정승혜입니다. 국산 명품 무기로 불리는 K9 자주포에 값싼 부동액을 넣어서 멀쩡한 엔진이 망가졌다고 어제 국방부가 발표를 했는데 취재 결과 사실이 아닌 거로 밝혀졌습니다. 국방부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김대경 기자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성능을 가진 자주포로 터키에 수출까지 한 K9 자주포. 국방부는 그동안 30여 차례나 발생한 자주포 사고가 정품 부동액을 넣지 않아 생긴 거라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MBC가 입수한 육군정비기술연구소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 1월 해병대의 K9 자주포는 정품 부동액을 사용했지만 엔진 실린더에 구멍이 나는 등 지난 2007년 이후 발생한 사고의 절반이 모두 정품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용 부동액을 넣은 것 중에서도 발생한 게 있어요. 예, 몇 건 정도 되죠? 10개가 되는데. 정비기술연구소는 우리의 K9 자주포는 엔진을 돌려 배터리를 충전하는데 엔진 가동 시간의 78%를 공회전시키다 보니 냉각수가 3분의 1로 줄어 구멍이 나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엔진의 과부하가 심각해서 어떤 부동액을 넣어도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겁니다. 부동액 문제가 아니라 설계 결함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최상의 군 전투를 위해서 설계 보완 등 근본적인 조치가 취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거짓 해명에 대해 단순한 운용상의 문제가 아닌 기계나 설계 결함 문제가 불거질 경우 파장이 커질 것을 우려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경입니다. 대구 도심의 한 주택가에서 묻지마 살인 사건이 발생해 행인들이 공포에 떨었습니다. 주민들은 경찰의 늑장 대응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출근길 대구 도심에서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51살 강모 씨가 길 가던 65살 김모 씨를 이유 없이 폭행했습니다. 김 씨는 벽돌 등으로 맞아 그 자리에서 숨졌고 지나가던 행인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차고 막 두드러 패고 막 어찌 짝지 저거가 굴지 패고 이래 돼요. 이러는 거를 무서워가 내가 막 안에. 김 씨는 등굣길 고등학생에게도 주먹을 휘두르다가 난투 끝에 주민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